안녕하세요. 주식 밸류업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시장에서는 HBM은 끝났다. 엔비디아 공급망은 이미 게임 끝났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요. 근데 최근 기사 흐름들을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AI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면서 삼성전자 메모리, HBM, 파운드리까지 전부 다시 주목받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신 삼성전자 기사들만 모아서 지금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나오고 있는 건지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기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AI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이 바로 엔비디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엔비디아 행사에서 삼성전자가 HBM4E를 공개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단순 공개가 아닙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삼성전자가 단순 메모리 회사가 아니라 AI 반도체 전체 솔루션 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HBM, 파운드리, 패키징, 로직 설계 이걸 전부 묶어서 보여준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AI 시대는 단순히 메모리 하나 잘 만든다고 끝나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AI 서버는 GPU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메모리 속도, 전력 효율, 발열 제어, 데이터 이동 속도 이 모든 게 전부 중요합니다. 특히 HBM사부터는 난도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종합 반도체 기업이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여기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사에서 베라루빈 플랫폼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엔비디아 차세대 AI 플랫폼입니다. 즉 삼성전자가 미래 AI 시장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움직이는 이유 중 하나도 결국 이런 기대감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번 기사도 엄청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투자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인데요. 무려 110조 원입니다. 쉽게 말해서 AI 반도체 전쟁에서 절대 밀리지 않겠다 이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AI 시장은 단순 경쟁이 아닙니다. 속도 싸움입니다. 누가 더 빨리 개발하느냐, 누가 더 빨리 공급하느냐, 누가 더 빨리 고객사를 확보하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투자가 엄청 중요합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금 메모리뿐 아니라 파운드리와 AI 칩 경쟁력까지 동시에 키우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 내용에 보면 로봇, 전장, AI 반도체까지 전부 투자 확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건 결국 삼성전자가 AI 시대 전체를 보고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AI 데이터 센터 투자 금액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구글 전부 AI 경쟁 중입니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난다는 건 결국 반도체 수요도 같이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AI 반도체 시장 자체가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가장 강하게 밀고 있는 전략 중 하나가 바로 IDM 전략입니다. 쉽게 말하면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동시에 가져가는 전략인데요. 기사 내용을 보면 삼성전자가 HBM에 2나노 기술까지 연결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HBM사부터는 기존 방식보다 훨씬 더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베이스 다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이 베이스 다이를 만들려면 첨단 공정 경쟁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삼성전자 강점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서로 기술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시장은 단순히 디램만 잘 만든다고 되는 시장이 아닙니다. AI 시대에서는 전체 구조를 최적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최근 다시 평가받기 시작하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특히 AI 반도체 시장은 앞으로 갈수록 기술 난도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살아남는 기업은 종합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최근까지 삼성전자는 HBM 시장에서 계속 밀린다는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공급망을 선점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기울어졌었죠. 근데 최근 삼성전자 경영진 발언들을 보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HBM사에서 본래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건 단순 인터뷰가 아닙니다. 결국 자신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기사 내용을 보면 삼성전자가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을 전부 연계해서 AI 시장에 대응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AI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라는 분석이 많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점유율이 영원히 유지되는 시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HBM사부터는 기술 구조 자체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세대가 바뀌면 판도도 바뀔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바닥을 다졌다는 분석들이 나오는 이유도 결국 이런 기대감 때문입니다. 이번 기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자꾸 엔비디아만 보는데 사실 AMD도 엄청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AI 가속기 시장 경쟁이 커지면서 AMD 존재감도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기사 내용을 보면 AMD와 삼성전자 협력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 고객사 하나 늘어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AI 시장은 결국 공급망 싸움입니다. 그리고 지금 TSMC 의존도가 너무 커졌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도 공급망 다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AMD와 협력을 확대하게 된다면 AI 반도체 시장 영향력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동시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삼성전자 반도체 실적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AI 서버 수요 폭발이 핵심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은 AI 서버 경쟁이 엄청 치열합니다. 그리고 AI 서버가 늘어난다는 건 결국 메모리 수요 증가로 연결됩니다. 특히 HBM은 AI 서버 핵심 부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메모리 가격 자체도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기사에서는 삼성전자가 올해 HBM 매출을 크게 늘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단순 물량 확대만 하는 게 아닙니다. 고부가 제품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즉 수익성이 높은 제품 중심으로 구조를 바꾸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실적이 생각보다 더 강하게 올라올 수 있다. 이런 전망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최근 시장 분위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기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사 내용을 보면 삼성전자가 다시 엔비디아 공급망 핵심 축으로 올라서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HBM 조직 재편 이후 개발 속도가 빨라졌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결국 속도입니다. AI 시장은 지금 엄청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금만 늦어도 시장을 뺏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최근 조직 구조까지 바꾸면서 HBM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사에서는 HBM사 공급 확대 가능성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만약 이 흐름이 실제 공급 계약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시장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 AI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즉 앞으로 시장 자체가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반도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 흐름 계속 체크해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추가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릴 게 있는데요. 이 채널이 신규 채널이다 보니까 구독자 이벤트로 2가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시나리오 매매일지예요. 제가 경력은 길지 않지만 이 시장에서 10년 넘게 살아남았거든요. 그동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온 게 바로 이 시나리오 매매일지입니다. 10년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작성해왔어요. 시장은 절대 한 가지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상승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횡보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투자자분들은 한 가지 시나리오만 생각하고 들어갑니다.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빠지면 당황하고 빠질 거라고 생각해서 못 들어갔는데 올라가면 또 후회하고요. 시나리오 매매일지를 쓰면 어떤 상황이 나와도 미리 준비된 대응이 있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기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솔직히 이건 제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신규 채널이다 보니 이벤트로 모두 공개하기로 했어요. 상승 시나리오, 조정 시나리오, 횡보 시나리오 3가지로 나눠서 각 시나리오별 대응을 구체적으로 짜뒀습니다. 매일 아침 열어보시면 그날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할지 기준이 잡힐 거예요. 두 번째 자료는 새롭게 만든 자가 진단 시트입니다. 자기 평단, 비중, 멘탈 상태를 입력하시면 위험 등급이 나오는 시트예요. 시장에서 손실 보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문제가 자기 상태를 객관적으로 못 본다는 점이거든요. 평소에는 괜찮아 보이던 비중도 6% 빠지면 손이 떨리고 멘탈 강하다고 생각했던 분도 막상 폭락 보면 충동적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이걸 막으려면 미리 자기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해놔야 해요. 내 포지션이 안전한지 위험한지, 비중이 멘탈을 흔들 정도인지 아닌지, 앞으로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이 모든 게 3분 만에 진단됩니다. 자기 상태를 알아야 다음 대응을 정할 수 있거든요.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도 모르고 시장에 끌려가면 가장 안 좋은 자리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 진단 시트가 그 첫걸음을 잡아드릴 거예요. 확실히 말씀드리면 이건 유료 상품이 아닙니다. 영업하는 게 아니에요. 매수, 매도 신호를 보내드리는 자리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시장을 보실 수 있는 기준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으로도 채널을 성장시킬 수 있는 거죠.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첫 번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두 번째,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설명란 고정 댓글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해주시면 시나리오 매매일지와 자가 진단 시트 보내드릴게요. 지금 시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꼭 신청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흔들리지 마시고 같이 흐름을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